이게 사실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태풍을 대한해협으로 유인해서 일본을 격침하려는 것과 똑같아. 명량에서 울돌목으로 적을 유인해서 일본배 330척을 격침했잖아. 전투 날짜와 전투 시간, 울돌목의 조류 속도, 27대 1의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둔 것까지 수치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여기 미국 해군 중령이 명량 대첩과 12호 태풍 리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에벗 중령입니다. 저희 집안은 미국 해군 가족으로 저는 4대째 군인이에요. 우리 가족의 해군 역사는 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됐는데 특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할아버지 윌리엄 에벗은 한국전쟁 당시 미 해군으로 참전하셨어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셨죠. 그날 할아버지는 한국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셨고 그 경험은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미 제1해병사단 5연대 소속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셨는데 이때 한국 해병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셨대요. 특히 신현준 사령관이 제주도에서 모집한 3,000명의 신병들과 김성은 부대 2개 중대가 1개 연대급으로 편성되어 5연대에 배속되었다고 해요. 그 젊은 한국 해병들의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회상하셨어요. 우리가 월미도의 적색해안으로 접근할 때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한국 해병들의 눈빛은 달랐어. 그들의 눈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어가셨어요. 특히 기억나는 건 정우철이라는 젊은 해병이야. 상륙정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그가 동료들에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한 걸음이 조국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의 말에 모든 해병들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지는 걸 느꼈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해안에 발을 디뎠을 때도 그들의 움직임에는 주저함이 없었어.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하나의 몸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지. 그들에게 이 작전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었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사명이었던 거야. 그날의 한국 해병들을 보며 나는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그들의 결연한 의지와 투철한 사명감은 우리 미군들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그들의 그 불굴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어. 저도 평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애국심이 불끈 올라왔어요. 할아버지는 이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대요. 작전 중 할아버지는 정우철 해병과 특히 가까워지셨대요. 그는 할아버지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이 알려주었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우철은 이순신 장군을 마치 살아있는 전설처럼 이야기했어.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씀하셨죠. 아주 적은 수의 배로 엄청난 규모의 적함대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지. 한국 해병의 용맹함과 강철 같은 애국심은 충무공의 후예로서 한국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구나 생각했지. 할아버지는 작전 중 틈틈이 정우철에게 한국어를 배우셨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배 바다 장군 같은 단어들까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직접 느끼셨다고 해요. 한국 해병들의 눈빛이 이순신 장군 얘기만 나오면 달라졌어.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들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 그 이상이었지. 할아버지는 귀국 후에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셨어요. 한국의 해전사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투들을 열심히 연구하셨죠. 그리고 그 열정을 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과 이순신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브라이언 진정한 전략가는 단순히 힘의 우위가 아니라 지형 기후, 심지어 조류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도 자연스럽게 해군의 길을 걷게 됐어요. 대학에서 해전사를 전공한 후 해군에 입대했죠.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의 해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항상 이순신 장군의 지혜를 되새기며 임무에 임했습니다. 해군 정보장교로 복무하면서 세계 각국의 해전사를 연구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전투 전략에 특별히 집중했죠.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등 이순신 장군의 주요 전투들은 현대해전 전략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된 하객진 전법은 적을 유인해 포위하는 전술로 현대해전에서도 응용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명량해전에서 보여준 지형 활용 능력 역시 현대 해군 작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죠.
특히 명량해전에서 보여준 그의 지략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성과 맞서 싸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순신은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활용해 승리를 이뤄냈죠. 이건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최근 제가 12호 태풍 리피와 명량해전의 연관성에 주목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지난주 일본의 태풍 피해 상황 뉴스를 보던 중 12호 태풍 리피의 북상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직감이 들더라고요. 태풍의 번호가 12번이고 그리고 예상 한반도 영향 시기가 9월 중순이라 저는 이 숫자들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죠. 명량해전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싸운 그 전투 말이에요. 1597년 9월 16일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지금 2024년 9월 16일 12호 태풍 리피가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짜와 숫자의 일치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는 대한해협,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극적이지 않나요? 저는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충무공의 예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로 이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가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일본군을 유인했던 울돌목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울돌목은 폭이 좁고 물살이 굉장히 빠른 해협이에요. 대한해협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좁은 수로죠. 두 곳 모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특성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빠른 조류와 좁은 지형을 이용해 수적 열세를 극복했죠. 물살이 가장 센 곳에서 적을 기다리겠다는 이순신의 전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했죠. 이를 통해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승리를 거뒀어요. 이번 태풍 리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아요. 태풍의 진로가 마치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대를 유인했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기상청의 예측에 따르면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때 바람의 방향이 급격히 바뀔 거래요. 이는 마치 명량해전의 조류 변화와 닮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바람의 변화가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시점에 바람이 북동쪽으로 급격히 바뀐다면 태풍의 중심이 일본 쪽으로 더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이건 마치 이순신 장군이 적을 유인해 격파했던 명량 대첩과 소름 돋게 똑같은 일이에요. 만약 이번 12호 태풍 리피가 대한해협에서 한반도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한국의 피해도 크겠죠. 그래서 장군께서 이번 태풍을 더 필사적으로 일본으로 보내려 하실 거예요. 12척의 배로 필사적으로 왜군을 섬멸하려 했던 이순신의 강인함을 이번에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했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만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이 정신은 지금 12호 태풍 리피를 두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도 그랬고 지금 한국도 그래야 해요. 태풍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태풍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거죠.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한반도는 태풍의 왼쪽 반원에 들게 되는데 이쪽이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거든요. 반면 일본은 오른쪽 반원에 들어 강한 바람과 많은 비의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427년 전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일본 함대를 물리쳤듯이 이번에는 자연히 그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남의 불행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면 새삼 숙연해집니다.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관계를 보면 더 그렇죠. 일본은 늘 전쟁을 해서라도 한반도로 넘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대한해협을 넘어 한반도로 침략을 했죠. 이때부터 대한해협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죠.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본의 한반도 침략 야욕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욕심은 더욱 노골화됐죠. 1910년 결국 일본은 대한해협을 넘어 한국을 강제 병합했어요. 35년간의 식민 통치. 이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해방 이후에도 양국 관계는 순탄치 않았어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대한해협의 거친 파도처럼 양국 관계도 계속해서 유동쳤죠. 최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흥미로운 점은 이 방문이 마치 과거 일본 장수들이 한반도 침략을 위해 출정하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 외교 방문을 과거의 침략과 동일시할 순 없겠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과거 일본 장수들이 군함을 타고 대한해협을 건넜다면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하는 거니까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이 방문이 12호 태풍 리피의 북상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는 점이에요.
마치 자연마저 이 두 나라의 역사적 만남을 지켜보려는 듯하네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역사는 반복되지만 항상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의 침략과 갈등이 현재는 외교와 협력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문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태풍 리피의 진로를 보면 마치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 속에서 어느 쪽으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 하지만 중요한 건 양국이 이 태풍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겠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지금 12호 태풍 리피도 이 대한해협을 통과하려 하고 있어요. 이번 태풍도 일본이 한반도를 침범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태풍 리피가 일본으로 향해야 한다는 건 단순한 기상현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자연의 의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대를 물리쳤듯이 이번 태풍도 일본으로 향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침략 의도를 되돌려 보내는 듯한 상징성을 띱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이라는 숫자가 똑같듯이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명량대첩과 태풍 리피가 소름 돋을 만큼 일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명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와 맞섰습니다. 이는 약 27대 1의 엄청난 열세였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27대 1이라는 비율은 정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해군에 근무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압도적인 승리였거든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군이 페르시아 군을 상대로 이긴 사례는 1대 2의 열세를 극복한 거예요. 트라팔카 해전에서 영국의 유명한 넬슨 제독도 1대 1.5의 열세를 이겨낸 경우입니다. 그런데 27대 1이라뇨. 이건 울돌목의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천재적인 전술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승리했습니다. 단순히 전술적 승리를 넘어 군사적 전략적 승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태풍 12호가 대한해협으로 북상하는 현재 상황이 이와 믿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27대 1이라는 비율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현재 재난예방인력 대비 태풍 반경 내 인구 비율과 정확하게 같아요. 한국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방관, 경찰, 응급구조대, 지자체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재난예방인력을 46만 명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풍 리피의 영향권 330km 내 인구가 놀랍게도 1270만 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27대 1이에요. 이건 이순신 장군이 처음 명량해전에서 오직 한 척의 배로 적군과 맞서 싸운 상황과 정확히 일치해요. 놀라움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태풍의 규모예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태풍 리피의 강풍 반경이 약 330km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명량해전 당시 일본 함대의 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극적이에요. 마치 427년 전의 명량대첩의 역사가 현재에 투영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명량해전의 시간마저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명량해전은 1597년 9월 16일 새벽 5시경에 시작되어 오후 5시경에 끝났습니다. 정확히 12시간의 사토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2호 태풍 리피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도 12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12시간의 사투 끝에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하듯이 이번 태풍도 일본으로 몰아내고 한국을 지켜줄 것이 명백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명량 전투의 세부 전개 과정을 보면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순신은 전투 초반 2시간 동안 오직 자신의 배 단 한 척만으로 일본군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태풍의 위험반원이 한반도를 처음 때리는 순간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태풍 리피의 예상 이동 속도는 시속 20km 내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울돌목의 물살도 시속 20km인 겁니다. 이 속도 일치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빠른 조류를 이용해 적선들을 고립시키고 격파한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은 태풍이 처음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2시간 동안 태풍의 빠른 속도를 활용해서 일본을 격파할 것입니다. 최대 20km의 속도를 이겨내고 더욱 치열하게 태풍을 몰아내고 일본을 격파하려 할 것입니다. 명량대첩에서도 이순신은 이런 울돌목의 지류와 해류를 활용해서 외놈들을 섬멸했잖아요. 최대 시속 20km에 달하는 울돌목의 빠른 조류는 일본 함대를 혼란에 빠뜨렸죠. 명량해전 당시 오전 7시 일본 배 133척이 몰려왔을 때 시속 20km의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며 싸우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저라면 아마 겁에 질려 도망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그 역경을 이겨내셨죠. 오전 9시 전투 개시 4시간 만에 이순신은 단 한 척의 배로 적선 7척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이 되어서 드디어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순신은 나머지 12척의 아군 함선을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이 지나가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전세도 극적으로 변했죠. 그렇게 전투는 오후 5시경 끝났습니다. 12시간의 사투 끝에 이순신은 12척과 330척이라는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427년의 시간을 넘어 이순신의 12척의 배와 12호 태풍 리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니 저는 충격을 넘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역사가 저희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지 않나요? 이순신 장군은 이번 태풍 리피에서도 한국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겁니다. 실제 이순신 장군님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삼도수군 통제사이셨죠. 태풍 리피도 이 세 지역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427년 전 이순신 장군님이 삼도를 수호하셨듯이 장군의 리더십과 방제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이번에도 한반도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장군이 한반도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앞으로도 태풍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명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27대 1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도 철저한 준비였잖아요. 전투 전날 밤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일의 승패는 오늘 밤 우리의 준비에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리피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48시간 전부터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명량대첩 전날 밤 이순신의 전투 준비와 닮아있지 않나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330척을 물리쳤습니다. 한국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태풍의 위력이 아무리 강해도 모두가 하나로 뭉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명량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은 사기를 두려워하면 생기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태풍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은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태풍을 통해 재난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이슈가 될 것입니다. 명량대첩이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꾼 것처럼 이번 태풍을 잘 극복한다면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의 지혜, 자연의 힘 그리고 한국의 대응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순신 장군님은 살아있네요. 마치 이순신 장군의 영혼이 427년 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지키려 하는 것 같아요. 그날의 바다와 오늘의 하늘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